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자리 한나인 시작합니다. 취업의 분야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전략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좀 전략을 달리해서 분야별로 준비하는 게 확실히 유리할 텐데요. 자, 최근에 저희 IT 분야 집중적으로 회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안정영 대표님, 류채훈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쪽 분야가 떠오르는 분야라서 그런지 사실 해도 얘기가 네네. 끝이 없습니다. 좀 맞습니다. 새로운 전형도 네. 많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함께 좀 해보겠습니다. IT 기업 면접 지난 시간에도 참 들어볼 게 많았는데 저희가 다 충분히 전달을 못 해드렸어요. 오늘 그 나머지 얘기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코딩과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형식들의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딩도 했었고 AI 역검이라고 해서 역량검사 얘기도 사실 맞습니다. 했었는데 또 새로운 형식의 뭔가 얘기할 게 더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IT 개발자를 위한 기업 면접 중에 또 다른 형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소개해 주시죠, 컨설턴트님. 네. 오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특히나 먼저는 프로젝트 기반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면접. 이 뭔가 전 잘 모르는 입장에서 프로젝트 기반이다 하면은 느낌이 팀플 있잖아요. 팀플 네. 이런 프로젝트 여럿이 맞습니다. 해야 되는 이런 뭔가 느낌이 좀 강하게 오는데 이게 맞는지 네. 모르겠어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뭐 혼자는 토익 프로젝트도 있지만 결국 네. 팀이 같이 하는 팀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네, 개발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그 사람의 기술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프로젝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그 기술 스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들도 있고요. 특히나 뭐 프로젝트 일반적인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뭐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가장 뭐 힘들었었던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혹은 가장 갈등이 많았던 프로젝트는 무엇이냐, 혹은 본인의 이 프로젝트에서 해당 역할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이라면 언어랑 프레임워크나 뭐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왜 해당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썼느냐부터 이제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궁금한 거 하나하나 좀 이제 들어가 볼게요.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프로젝트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답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닐 텐데. 맞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이제 말을 하게 컨설팅을 할 때는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볼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대한 방법을 한번, 그리고 그 사람의 노하우를 한번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기소개서 전편에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에서 두 가지식으로 내가 어떤 부분이 힘들었다라고 말을 한 뒤에 그 다음에 힘들었었던 이유를 말하고 나의 역할을 중요하게 3줄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적어도 뭐 3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네. 개발자분들한테 이제 면접을 하다 보면 그 기술적으로 계속 그런 스택들만 나열하면서 이렇게 해결했다, 이렇게 해결해 나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서 네. 이제 핵심이 들어간 간단 명료하게 본인이 어떻게 풀어 나가고자 했는지를 3줄 정도는 말하라, 이제 이렇게는 컨설팅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와 느낀 점을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그 기술적으로 해결한 것을 나열하는 것도 나열하는 거지만 그 해결한 그 기술 스택을 그대로 그 해당 지원하는 기업에 똑같은 기능 구현 뭐 혹은 똑같은 문제점을 만나는 법은 솔직히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한 본인의 태도나 방법론을 꼭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 느낀 점, 태도가 또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태도다. 네, 이걸 맞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 네네. 좀 어렵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네. 뭐 이제 컨설팅을 시켜보면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 기능 구현에 어려움을 느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어려운 게 그거예요. 뭐 새로운 기술 스택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다. 혹은 뭐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했냐라고 물으면 이런 구조와 이런 로직을 뭐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해결했다.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설득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태도와 방법론을 얘기해 주실 때 가령 현업에서 맞닿아 있는 부분을 같이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 해결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오픈소스와 뭐 공식 문서를 뭐 꼼꼼하게 뭐 10번 이상 분석해 보고 이런 로직을 찾아냈다.
그래서 이 로직을 적용시켜서 이 시큐리티 로그인 기능을 한번 구현해봤다라고 추가적으로 덧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프로젝트 안에 어려운 것을 해결한 경험을 물어봤다고 해서 그것을 프로가 그 기술 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방법론을 같이 네. 이야기해 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놓치지 말고 꼭 넣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갈등 해결 프로젝트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문제들을 질문들을 좀 듣다 보니까 대표님 우리 일반 기업 면접에서도 뭐 여럿이 일을 하다가 갈등을 겪었던 경험 종종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로젝트로 변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갈등 해결 프로젝트 이건 어떤 걸 파악하고자 하는 걸까요? 갈등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IT 직무는 혼자 일한다기보다는 같이 일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업 능력을 좀 보는 것 같고요. 이 갈등 해결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한테 평가자가 무엇을 궁금해할 것이냐. 저는 실제 면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하우투를 역시 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앞서 우리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 평가자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갈등 해결한다고 하면 일단 경청하고 배려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도 배려, 너도 배려, 우리 모두 배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다라고 아마 말씀들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은 그렇지만 전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셔야 될 건 뭐냐면 실제 내가 배려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경청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이는 게 좋냐? 평가자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걸 저렇게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면접관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등 상대방의 의견을 보통 평상시에 이렇게 수용을 해야 경청할 수 있는데 경청을 한다 해놓고 면접관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전 여기에서 훨씬 더 중요한 힌트를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 해결할 때 저는 배려합니다 이런 얘기는 당연한 거고 네. 모습이 어때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처럼 보여야 된다. 평가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뭘 평가할 수 있냐? 겉으로는 다 본인이 갈등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가 봤을 땐 당신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도 면접에서 체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잘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어떠한 추상적인, 정성적인 가치를 말씀하실 때는 내용으로만 완결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여지는 모습단에서도 좀 신경을 쓰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갈등 해결의 하우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잘 공감하고 배려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튀어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팔로우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내용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뼈 때린다, 뼈 맞았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다 배려, 네네. 경청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네. 내용은 그래놓고 실제로 면접 도중에 그런 모습을 안 보이면 네. 그렇죠. 이건 굉장히 말이 안 마이너스일 것 되는 거죠.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이시도록 훈련을 또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갈등 해결 프로젝트 그러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안정현 강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보통 이제 공감했다, 경청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사실 모든 갈등이 그렇게 경청해서 해결될 거면은 갈등이 없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IT 개발자 친구들은 협업 툴 사용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뭐 기시나 지라라는 그런 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툴 자체를 활용을 했다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냥 갈등 해결했다라고 말해버리면 그 협업 툴이 잘해준 거지 본인이 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회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특히나 현업에서 이제 이 갈등 해결을 말씀하실 때는 현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갈등 해결 방법론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은데 뭐 가령 상대방의 코드를 같이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든지 혹은 뭐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내가 그 기술 이슈와 솔루션을 내가 적어서 그것을 같이 공유했다. 좀 더 좋다면 타 옆팀들, 옆팀 같이 같은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 사내 공유를 했다. 뭔가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실제 현업에서 원하는 부분이 뭔지를 네, 맞습니다. 잘 파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확실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IT 분야 면접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지역대학 출신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 중 인턴십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영호남 지역대학 재학생과 해당 지역 연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 산업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교육하고 포스코 ICT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멘토들로부터 업무 코칭을 받는 등 인턴십을 운영하고 직원으로 채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과정들도 올해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채를 통해 대규모 인력을 한꺼번에 채용해 입사시킨 후 직무 교육을 하기보다는 모집 부문을 정교화해서 해당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전문 교육기관과 협업해 육성한 후 선발하는 핀셋형 수시 채용을 통해서 조기 안착과 직무 만족도도 높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다양한 인턴십을 운영하여 미래 세대들이 산업체에서의 근무 경험이 본인의 미래를 설계하고 IT 전문가로 진로를 설정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 한다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IT 기업 면접 성공 전략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앞서서 해당 언어, 요거는 맞는 언어가 있다. 그런 네. 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셔서 해당 언어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프레임워크 이런 언급도 나왔거든요. 네. 이거 좀 자세히 좀 볼까요? 좀 말이 어려워요. 네, 말이 어렵죠. 네. 네, 프레임워크가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도 있고 뷰라는 프레임워크도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편하게 본인이 맞는 거를 골라서 이제 그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 이런 리액트 혹은 왜 이 뷰라는 프레임워크를 골라서 쓰셨나요?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가령 이제 학생들이 대답을 할 때는 그냥 명세서에 있어서요. 혹은 그냥 돌리기가 가벼워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생각 없이 그냥 해당 기술 스택을 선택해서 쓴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령 왜 리액트를 썼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리액트를 선택한 이유는 빠른 기간 안에 제가 이 앱 개발을 끝내야 됐고 생태계가 넓고 컴포넌트 기반의 관리가 용이하고 그래서 제가 이 리액트를 선택해서 썼습니다. 라는 식의 어떤 논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진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프레임워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제 떡볶이를 이제 먹는다고 했을 때 이제 지난주에 로제 떡볶이를 이제 먹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밀키트가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근데 그게 A 회사에서 만든 밀키트도 있고 B 회사에서 만든 밀키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리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홍선혜 아나운서님께서 로제 떡볶이를 A 회사 거를 골랐을 때 왜 A 회사 거를 고르셨어요? 같은 로제 떡볶이인데 네, 다 맞습니다. 로제가 완성이 될 수 있는데 그쵸. 왜 하필 A 거냐? 그럼 A만의 뭔가 특징이나 그쵸. B와 다른 장점이나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 A 회사 거는 쌀떡의 비율이 몇 %고 오뎅이 삼각형이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하지 그냥 A 회사 밀키트 고른 게 단순히 맛있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이유와 그렇게 생각한 본인의 논리와 근거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떡볶이네요. 이해가 쏙쏙 돼요. 오늘 로제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걸 또 프레임워크를 네. 떡볶이에 비유해서 밀키트에 비유해서 네. 또 설명을 해주셨고 면접관이 진짜 만족해할 만한 꿀팁, 포인트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 IT 개발자들이 겪게 될 그럼 또 다른 형식의 면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CS 기반 지식의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S 지식 기반 면접 이건 또 뭐예요? 네, 사실 CS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 기본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건데요. 흔히 말하는 그 기업의 CS가 아니군요. 네네네.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이라면 좀 더 비중 높게 질문을 할 텐데요. 네. 자료 구조,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CS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네. 쌤? 이렇게 상담해서 임하는데, 그래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지원 분야에 대한 부분을 골라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가령 자바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지원했다고 하신다면 자바에 관한 질문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구글링 하면은 다 기출 질문들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직무를 백엔드 개발에 지원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네트워크랑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골라서 CS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리액트를 왜 선택해서 썼는지, 뭐 왜 스프링을 골라서 썼는지 그런 언어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깊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난 공부를 좀 이 부분에 해올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많게 느껴져서 사실 그쵸. 지원하시는 우리 지원자분들이 이걸 다 거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정리를 하자면 네. 이 광범위한 부분을 모두 아는 개발자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자신만의 개발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다들 있으신 건데, 그래서 지원 직무에 대한 언어의 프레임워크를 숙지하고 그에 관련한 CS 면접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아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합격한 친구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다 대답을 못한 친구들도 붙는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하고 공부하겠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S 면접입니다. 준비하는 팁 알려주시면요. 사실은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너무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신기술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개발자분들도 경력진분들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체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그 기술들을 선택해서 쓸 때 이것에 대해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네. 다른 언어나 프레임워크와의 비교와 장단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프로젝트에 임하시는 게 CS 면접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 설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제가 있는 기관에서 컨설팅 할 때 CS 면접 스터디라고 짜주면 하루에 하나씩만 말을 해봐도 진짜 트레이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아는 게 아니라 그 면접이니까 그렇죠. 말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네. 지난번 시간에 코딩 테스트 할 때 입을 이렇게 맞아요. 계속 네. 얘기하면서 하라고 했잖아요. 자꾸 그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실 때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좀 변별력이 날 것 같아요. 똑같은 개념을 모두 다 똑같은 개념으로만 얘기하는 건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그 다른 방식으로서 얘기해주면 면접관도 이 지원자는 좀 센스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평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사전적 정의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알고 네. 있는 나만의 표현 맞습니다.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네. 제가 자꾸 네네네, 말이 괜찮아요. 죄송한데 더 좋은 거는 초등학생, 유치원을 다니는데 조카 이 친구도 이해할 수 있게끔 좋죠.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는 게 생각보다 제일 어렵죠.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 자, CS 면접, 앞서서 프로젝트 면접도 알아봤는데 기업별로 좀 선호하는 방식이 확실히 좀 다를 것 같아서 이거 따로따로 구분해서 준비해야 됩니까? 네, 뭐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보통은 프로젝트 면접으로 들어갔다가 CS를 깊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여행지 추천 모델을 만들고 백엔드를 내가 담당을 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거기서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그럼 딥러닝 모델은 뭐 썼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텐서플로우를 골라서 썼습니다라고 한다면 왜 굳이 파이토지도 있는데 왜 텐서플로우 골라서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썼습니다라고 이제 그 사람의 한계가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답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다면 다시 다른 문제로 그럼 데이터 인코딩 어떻게 하셨어요? 뭐 HTTP에서 세션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라고 이제 다르게 또 CS로 넘어가는 경우도 네. 있는데 즉 그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한번 물어봐서 이 사람 진짜 기술을 알고 썼는지를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젝트에서 물어봤다가 마음에 안 들면 CS 갔다가 다시 프로젝트 갔다가 CS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CS를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대답을 다 성심성의껏 하려는 태도를 좀 보여주시는 것도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CS 면접과 프로젝트 면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결국에는 좀 모의 면접 같은 거 해보면서 서로 끝까지 질문을 좀 해줘 가면서 네. 연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모든 면접의 끝 전형은 결국에는 임원분들 이제 만나 뵙지 않아요, 대표님? 네네 맞습니다. 임원 면접이 있는데 네.
IT 기업 쪽에 있어서 임원 면접의 특징은 일단 젊은 임원분들이 좀 많으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임원하면은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가치관은 무엇인가, 직업관은 무엇인가만 물어볼 것 같은데 네. 요즘 임원 면접은 뭐 인성 면접이다라고 딱 정의 내리긴 힘들고요. 오히려 임원분들이 더 디테일한 것까지도 여쭤보시는 게 많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에 있어서의 기출 문제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임원 면접 준비하실 때는 어찌됐건 가장 큰 기반은 인성인데 이 인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편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대답 잘할 수 있는 그런 질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좀 약간 압박의 상태로 좀 몰고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IT 같은 경우에는 전공 무관이고 다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전공이 너무 좀 연관성이 너무 없으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냐? 비전공자인데 전공자보다 잘할 수 있겠냐? 잘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괜히 주눅 들거나 아니면 화를 내신다거나 이러면 약간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1차 면접과 똑같이 가야 되냐 아니면 인성을 보니까 인성적인 면을 강조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1차 면접과의 면접과는 어차피 달라지니까 굳이 저는 뭐 다른 걸 만든다라기보다는 같은 걸 하시되 임원분들을 처음 만나서 여러분들이 처음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런 때 중요한 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느낌.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뭐 어디에 지원한 안정영입니다가 아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어디에 지원한 안정영입니다. 지금 이 시간대면은 되게 좀 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면접관도 사람인지 딱 나를 끼워주면 네. 뭐야 라고 해서 늘 말씀드리는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면접관한테 어떠한 인상을 줄 것인가 적극적으로 일하고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게 목소리도 한번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령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웃으면서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원분들은 조금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점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은 입사 후 포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너무 추상적인 얘기라기보단 내가 지원한 이쪽의 산업 쪽에서 나는 무엇을 좀 해보고 싶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다. 제일 좋은 건 저는 재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뭐 IT 기업들은 만약에 당신이 들어온다면 어떠한 걸 해보고 싶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왔으면 임원분들한테 쐐기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내가 했던 거 바탕으로 앞으로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그려주시는 것도 저는 네.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직에 대해서 과연 오래 다닐 것이냐. IT 직무를 갖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또 이직이 되게 잦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니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은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고 생산성을 많이 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해당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로열티를 보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업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로제 떡볶이 나왔잖아요. 아니, 맛있으니까 산 건데 구체적으로 내가 비율을 왜 따져야 돼? 이게 맞는 얘기인데 면접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당신 내가 채용 공고를 냈으니까가 아니라 이런저런 면에서 나랑 맞다, 성장 가능성이 좋다 등 약간의 거기서 성의를 보여주시면 면접관이 좀 흡족해 하면서 여러분들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면접에서 궤를 같이 하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다 똑같이 중요하고요. 거기에다가 또 IT 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될 것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컨설턴트님. 네. 네. 우선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면접을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아서 이것을 뭐 포트폴리오에도 안 넣고 그냥 이제 뭐 혼자서 코딩 테스트만 풀고 있으면서 좀 이렇게 우울해하는 친구들도 진짜 많이 네.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개발자 분들도 없고 비록 내가 이렇게 답변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면 붙는 케이스도 정말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제 임하시는 거 정말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또한 그 추가적으로는 그 프로젝트를 하실 때 내가 왜 해당 기술 스텝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와 논리가 네, 일단 맞습니다. 중요하다, 있어야 된다. 네, 대표님. 저는 일단 자의가 됐건 타의가 됐건 이쪽 IT 계열로 오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오. 왜냐하면 일자리가 네. 계속적으로 늘어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취업은 되실 겁니다. 네.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좋은 기업, 또 게임 회사 같은 데는 막 연봉도 되게 많이 준다라고 해서 자칫 눈높이가 좀 너무 높아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역량을 좀 파악해 주시고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술에 배부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점점점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점점 배불러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들어가셔서 액션하시면서 실행하시면서 그런 다양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셔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안정영 대표님, 류채훈 컨설턴트님과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다인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 지원 사업 내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구직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해서 2022년 기업인력 에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월 25일 밝혔는데요. 중기부의 경우 지난해 기업인력 에로센터를 통해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을 연계해 1,630개사 중소기업에 3,080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었죠. 중소기업 취업 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가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수출 등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취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됐는데요. 신산업과 지역 주력 산업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1월 5일 개통한 중진공 기업 인력 에로센터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구인 구직 지원 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잘 활용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 일자리 한라인이 함께 응원해 드릴게요.